19번은 열심히 계산하시면 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 그냥 부분적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문제고 20번 가보겠습니다. 20번. 20번 중요합니다. 20번 중요합니다. 자, 원탁에서 1부터 6까지 자연수 하나씩 적혀있는 6개 접시가 놓여 있고요. 쿠키 9개를 집어넣기로 했는데 어떻게? 3개씩 담고 또 3개 담고 또 3개 담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 금방 3개를 담는 거니까 선택은 몇 가지가 있는 거냐면 전체 경우수가 몇 가지예요? 전체 표본 공간이 몇 가지야? 6의 3승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요. 맞죠? 왜냐면 1부터 6가지 중에 하나 고르면 되고 또 1부터 6가지 중에 하나 고르면 되고 또 그 다음에 1부터 6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지.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계산해보면 전체적으로 216가지가 나오는데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전체 경우의 수가 200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혹시 줄이는 다른 방법이 있진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알겠죠? 너무 많고 또 실제로 쿠키를 놓을 때 216가지 한 번에 짜잔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놓는 거니? 쿠키 3개 놓고 또 그 다음에 3개 놓고 또 그 다음에 3개 놓는 거죠. 알겠죠? 그런 식으로 놓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실 이 216개를 한꺼번에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단계별로 접근하기로 합니다. 알겠죠?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 접근해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알겠죠? 단계별로 접근한다. 자, 그럼 처음에 쿠키를 놓을 거예요. 쿠키를 놓을 거란 얘기는 6개 중에 3개에다가 쿠키를 놓을 거란 얘기인데 어디 3개에다 놔야 골고루 다 놓을 수가 있겠어? 상관이 없겠지. 어디 3개에다 놔야 골고루 놓을 수 있는지가 상관이 없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1, 2, 6을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쿠키가 어디 간 거냐면 여기에 이제 1, 2, 3, 4, 5, 6 이렇게 있는데 첫 쿠키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골랐다고 가정을 합시다. 골랐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어차피 돌리면 똑같잖아요. 쿠키 번호라는 건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번호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뭐로 줄어들었어요? 6의 제곱 36가지로 경우의 수가 확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남은 쿠키는 어디다 고를 것이냐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나는 다음 2번의 기회를 통해서 뭘 해줘야 돼 지금? 나머지 3개를 잘 채워나가야 되는 게 나의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 타자에게 공이 넘어갔어요. 맨 처음에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자, 어디 쿠키를 3개를 놓을까라고 했는데 그 똥강아지가 하는 짓 중에 제일 최고는 뭐예요? 최고. 걔가 할 수 있는 6가지 선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선택 중에서 얘가 여기다 놔주면 제일 좋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6분의 1이 만들어지면 너무 좋아요. 그 다음 6개는 어떤 일이 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두 번째 사람이 지금 놓는 것에 따라서 모든 사건이 다 갈라진단 말이에요. 걔가 여기 놓느냐 여기 놓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막 달라지기 때문에 걔를 갈기갈기 찢어보시면 제일 좋은 게 4를 놨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넣었을 때 좋은 건 어디야? 4 다음으로 좋은 건 뭐야? 3하고 5가 좋죠. 3하고 5는 이렇게 3개씩이라도 덮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따르면 6분의 2로 3하고 5가 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얘가 4의 케이스였다고 보시면 되고 얘가 3과 5의 케이스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3개를 이렇게 깔았어요. 이렇게 3개를. 맞죠? 이렇게 3개를 깔고 나니까 애초에 이렇게 3개 깔았었고 이렇게 3개 깔았으니까 남은 건 뭐만 남았어 지금? 5만 남았다. 오예 5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6분의 6개 중에서 5를 포함하는 케이스가 1, 6, 5도 있고요. 6, 5, 4도 있고요. 5, 4, 3도 있죠. 이런 세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6분의 3이다 라고 봐도 되고 알겠죠? 이건 어떤 관점에서? 내가 골라가는 관점에서 봐도 되고 5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6개 중에 이렇게 연달아 3개를 가져갈 거니까 내가 그 3개 들어가면 되니까 6개 중에 3개 들어간다라고 봐도 되고 알겠죠? 어떤 관점으로 보시든 6분의 3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운 좋은 케이스였고 재수 없는 케이스로 가볼게요. 재수 없는 케이스는 뭐야? 제일 재수 없는 건 뭐니? 제일 재수 없는 건 방금 전에 고른 거하고 똑같은 거 고르는 겁니다. 알겠죠?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이 자식이 또 1, 2, 6에서 또 꺼놨어요. 쿠키 2개씩 된 겁니다. 알겠죠? 제일 짜증나요. 그러면 마지막 초이스는 이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당연히 6분의 1로 만들어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간 단계는 뭐예요? 6분의 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분의 2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6이나 1을 골라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골라줬죠? 이렇게도 원래 골라주고 이 두 개를 다 골라줘야 되는데 이 두 개를 고르는 방법은 이렇게 고르거나 이렇게 고르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6분의 2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계가 좀 복잡할 뿐이지. 그런데 생소하게 느꼈는지 몰라도 학생들이 좀 이게 어렵게 생각하더라고. 20번 어렵다. 답이 뭐냐? 뭐 이런 경우들도 많고. 알겠죠? 그래서 연습 문제 비슷한 거 우리 옛날에 풀어본 적이 한번 있었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주머니에
주머니에 3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학생은 철수, 영희, 민정이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주머니 3개에는 2, 3, 5, 7이 있습니다. 2, 3, 5, 7 다. 알겠지? 2, 3, 5, 7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각각 공을 2개씩 꺼내요. 이 4개 중에 2개를 꺼내고, 이 4개 중에 2개를 꺼내고, 이 4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2개씩 공이 나왔을 거 아니야. 공이 6개가 나왔을 거 아니야. 공 6개를 다 곱해. 알겠지? 그리고 걔가 뭐일 확률? 210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 문제하고 사실 이걸 보고 있으면 완전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아요. 첫 번째 공을 고르는 사람이 4개 중에 몇 개를 고른다고? 2개를 고르기로 했으니까 4C니까 몇 가지 조합이 있는 거야? 6가지 조합이 있죠. 얘 6가지, 얘 6가지, 얘 6가지가 몇 가지야? 총 216가지 나온다는 점도 똑같고. 알겠지? 그리고 210의 배수가 되고 싶은데 여러분 210의 배수라는 게 뭐냐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이 바로 210이에요. 결국 2하고 3하고 5하고 7 가장 작은 소수 4개가 어떻게 골고루 다 있을 때가 210의 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즉 다시 말하면 약수인 소수의 개수가 가장 4개인 놈 중에 제일 작은 수가 210이겠지. 근데 하여튼 210은 2하고 3하고 5하고 7이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고르는 사람이 2하고 3하고 5하고 7 4개 중에 뭘 고르는 게 제일 좋겠니? 상관이 없지. 아니 어차피 4개 중에 2개는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6개 중에 3개는 먹고 들어가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얘가 예를 들면 2랑 3을 골랐다고 쳐요. 이해 갑니까? 자 그럼 두 번째 고르는 사람들은 뭘 골라주면 제일 좋겠어? 조합은 4C 2가지 6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당연히 똑같이 여기서처럼 뭘 고르면 좋아? 5랑 7을 고르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케이스는 뭐야? 최악의 케이스는 똑같이 2, 3을 고른 거야. 이런 병신아 너무 묘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알겠죠? 자 그럼 똑같이 여기서는 나머지 케이스가 뭐가 돼야 돼? 아 기가 막히게 딱 부족한 걸 하나 채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 말고 이것도 아니고 6분의 1도 아니고 여기도 6분의 1이 아니면 4C 2분의 뭐가 나오면 되냐면 4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4가지는 뭔지 알아? 2 곱하기 2입니다. 왜 2 곱하기 2인 줄 알겠어? 2랑 3 중에 하나만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5랑 7 중에 하나만 고르는 겁니다. 알겠죠? 4가지 고르면 결국 이렇게 골랐다는 얘기잖아. 그럼 3개 골랐으니까 나머지 1개 남았지. 그럼 여기 들어갈 수식은 뭐야? 값 말고 수식은 뭐야? 값은 얼마야? 값은 여기 들어갈 수식은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2, 3을 고른 상태에서 첫 번째가 두 번째가 2와 5를 골랐어요. 그럼 이제 7을 고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방법이 2가지인데 4C 2를 고르는 케이스 중에서 7을 포함한다면 2, 3, 5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로 3C 1로 푸는 방법이 있고 이건 누구의 관점이라고? 공을 뽑는 사람의 관점인 거고요. 공을 뽑는 사람 말고 뽑히는 7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야. 7. 내가 공 7이야. 손이 내려오고 있어. 나 좀 뽑아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몇 개 중에 몇 개 뽑아간다 그랬어? 4개 중에 2개 뽑아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답을 4분의 2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계산은 이게 약간 쉽지만 괜히 관점 바꾸면 헷갈리는 친구들은 안 바꿔도 되고요. 알겠지? 관점 바꿔서 편하다 싶은 친구들은 바꾸시면 되고요. 난 머리 쓰는 게 계산보다 낫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난 계산이 낫다. 머리 쓰는 것보다는 계산이 낫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산 큰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가장 중요했던 건 뭐겠어요? 단계별 접근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계별 접근. 복잡한 확률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단계별로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요소를 결정할 때 이 요소에서 이렇게 갈기갈기 갈래가 갈라지면 각각을 따로 따지는 거고 이 요소에 따라서 아무 무관한 상태가 돼버리면 그때는 뭐야? 걔를 무시하시면 되는 거고 그 2가지가 동시에 있죠. 보세요. 첫 번째 시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시행은 무시했죠. 뭘 골랐어도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아예 계산하지도 않았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뭐예요? 단계별 접근했던 이유는 뭐야? 이 4가지 초이스에 의해서 그 다음 확률들이 어떻게 된다고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갈기갈기 찢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세요? 즉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자 어떤 사건 A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사건 A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사건 A 보다 보니까 구성 요소가 있는 거야. A를 구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중간 단계 첫 단계가 별로 상관이 없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 첫 단계는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어나든 아니라도 상관이 없을 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훨씬 쉬워진 거지. 이게 뭐야? 예를 들면 이게 뭐야? 처음 녀석이 1하고 2하고 6을 골랐다. 이렇게 3개를 골랐다라는 가정을 하나 안 하나 상관이 없지. 그럼 가정해놓고 풀면 됩니다. 뭐일 때? A와 B가 어떤 관계일 때? 독립일 때. 그런데 알고 보니까 B가 독립이 아닌 거야. 두 번째 녀석, 이 녀석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 녀석은 얘가 뭘 골랐냐에 따라서 완전 상황이 달라지지. 자, 그럴 때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만약에 A랑 B가 독립이 아니다.
A랑 B의 독립이 아닌 거예요. 독립일 때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근데 독립이 아닐 때는 결국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그쵸? 그 다음 다시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아니면 B가 안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일어났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안 일어났을 때 또 A 확률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각이하게 찢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B가 A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큰 덩어리에서 단계를 하나 뽑으세요. 얘가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진 다음에 있으면 찍고 없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가정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 패턴이라면 그 어떤 고난도 확률 문제도 사실 다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가 복잡해서 어려운 건데 쪼개면 하나하나는 쉬우니까. 그걸 어려운 유식한 말로 디바이드 앤 컨커 전략이라고 합니다. 다 쪼개서 한 개씩 한 개씩 해결해 나가면 된다. 수능을 잘 보자 이러지 말고 국어를 잘 보고 수학을 잘 보는 방법을 찾으면 되고, 수학을 잘 보자 이러지 말고 확률과 통계를 잘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고, 확률 통계를 잘 보자 하지 말고 확률 공부를 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디바이드 앤 컨커 전략을 하다 보면 할 일들은 많지만 쉬운 것들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20번입니다.